자, 안철수, 김종인은 예전에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여겨졌지만 역시 정치는 그 민모습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역공을 폈습니다. 통합하자, 그냥 쓰러져 버려라는 취지로 이해하니까 김종인 대표가 공작 정치를 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안철수 의원을 빼고 나머지 의원들은 대부분 통합에 솔깃했었는데 과연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의 육성 먼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인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야권 통합을 제안하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 만년 2등만 하겠다는 야당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단일화, 통합 그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는 무능함, 무책임의 야당으로는 정권 교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심정숙 기자. 지금 저 안철수 대표가 부산 내려가선 거 보니까 자꾸 이제 밑을 내려다보는 것으로 보아 준비를 작심하고 해온 원고를 읽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묘하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다를 것이다. 다른 국민의당의 어떤 김한길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달리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권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통합에 반대할 수 있다. 이러면서 거듭 야권 통합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무슨 반응을 내놓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아침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부산 가서 얘기하겠다 이 얘기를 강조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가서 적어온 얘기들을 저렇게 읽으신 겁니다. 작심한 듯이 정말 공작 정치하고 있다. 앞에선 이 말하고 뒤에선 우리를 이간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말 작심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박성원 부국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김종인 대표가 어제 통합을 제안했거든요. 연대도 아니고 통합. 결국 큰 정당 밑에 다시 한번 들어와라. 굴욕을 요구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해석을 했는데 안철수와 나머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간책 아닙니까? 네, 지금 많은 수도권의 의원들, 그리고 심지어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국민의당이 그 수도권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내기 어렵고 또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내봐야 결국은 새누리당에게 의석을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많은 의원들이 저 사실 통합론에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 혼자 절대 통합이나 연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의 저 카드는 일단 정치공학적으로는 유효하게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당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니냐. 막말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토크 콘서트 정책을 말한다. 이 부산 행사의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했던 저 첫마디는 맨날 단일화하자, 통합하자 이렇게 2등을 위한 전략만을 하는 그 무능함을 내가 깨겠다고 했습니다. 자, 과연 이 말이 현실로 접혀질지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정치 공작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의 김종인 대표를 겨냥한 말들 더 하나 또 보겠습니다. 우리 당 천정배 공동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객 공천한 것이 불과 사흘 전입니다. 한 손으로 협박하고 다른 쪽으로 회유하는 것을 비겁한 공작이라고 합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고 공작입니다. 심지어 저 안철수만 빼고 다 오라, 다 받겠다. 이런 오만한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당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막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막말 정치, 갑질 정치, 그리고 낡은 정치입니다. 착한 남자 캐릭터. 안철수 대표를 볼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마음 착한 사람이 하는 정치 어떨까 보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오만하다, 공작이다, 정치적 공격이다, 갑질이다. 굉장히 세게 얘기했네요. 저 얘기 자체가 세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철수 대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일 것 같습니다. 만일에 저 부분에 대해서 당내의 천정배 공동대표나 또 다른 김한길 선대위원장과 어떤 이 부분은 우리를 흔들기 위한 공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응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단호하게 하나의 당의 목소리로 낼 수 있었다면 부산에 가서 대표 홀로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에서 당 차원에서 오늘 아마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정식으로 공격을 했어야죠. 근데 그것이 안 되고 부산에 가서 내 말을 하겠다. 이 얘기는 현재
안철수 대표의 개인의 목소리로 비치고 있고 네. 저 자체가 지금 천정배 아까 바로 천정배 대표 지역에 바로 자객 공천하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 통합론에 대해서 일종의 귀를 열어놓는 듯한 천정배 대표에게 상기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 지금 모이는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천정배 대표를 떨어뜨리겠다고 공천했잖아요. 그게 사흘 전인데 그러면 적어도 양향자 공천, 전략공천 그 시점까지는 김종인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내지 연대 얘기할 생각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바로 이제 공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엊그제까지 우리 당 대표의 공동대표 자리에 자객 공천을 한다고 하고 바로 또 하루 이틀 뒤에 통합을 얘기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당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바로 당내에 대한 지금 촉구, 이런 주의보의 발령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심지어는 이거 굉장히 이 말이 굉장히 거슬렸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철수 빼고 다오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죠. 김종인 대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야권 통합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는 입장이 다를 거다. 천정배, 김한길 의원들하고 다르게 대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당에 오면은 다음 대권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와도 안철수 빼고 그렇게 와라. 이런 말까지 굉장히 노골적으로 했는데 오만한 말을 했다.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막말을 하나. 정말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안철수 대표가 2011년, 그러니까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그 시절 정치에 처음 입문했어야 한다는 그 얘기가 나왔던 그 시절을 보면 자, 어떻게든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고 젊은이들의 아픔을 만져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을 딱 찍는 듯한 인상이네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반발하는 거겠죠? 저번에 탈당할 때도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 옆에 있다가 그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권 자리 되면 자연스럽게 갈 텐데 저 사람 저렇게 신당에 나가는 거는 존재감 때문이다.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안철수 대표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종인 대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대권 욕심에 사로잡혀서 존재감 때문에 이런 낙인들이 계속 찍는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에게만 반발한 것이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이제 반론과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 지지로 통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당신들이 모시는 그분 이런 생각 갖지 않았냐? 제발 이제 그만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듣겠습니다. 더민주당에게 충고합니다. 정치인들만의 선거로 끌고 가지 마시고 이제라도 실력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택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원칙 없는 승리라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 원칙 없는 승리를 하겠다는 거냐. 그런데 이제 선거의 세계 참 승부가 냉정해서요. 꼭 원칙이 있었냐 없었냐를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기의식이 좀 많이 반영된 말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를 공격하는데 대체로 새누리당에선 자꾸 거론했고 그나마 예전에는 국민의당에서 거론했었지만 그동안 한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국가보위 입법회의, 국보위 얘기가 오늘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확인합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는 헌정을 중단시킨 국보위 수준의 전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는 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임시사장입니다. 총선이 지나면 패권주의, 배타주의의 만년야당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네, 보통 당대표나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표를 통해 직접 선거가 되는데 사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무혈로 정말 슈퍼파워, 공천권까지 전부 획득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을 지금 과거에 국보에 참여했던 입법부 부재 상태였을 때 그때 국보위 전력에 참여했던 그 상황을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손 변호사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국보위 시절에 비상대권을 갖는 듯하다고 한 거 다 발언의
이유가 있는 건데 김종인 대표가 중앙일보 인터뷰했을 때 이 발언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며칠 되지 않은 그런 인터뷰인데요. 국가가 비상사태를 맞으면 헌법도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당이 비상사태니까 이제 본인이 열심히 비대위 대표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방해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헌법도 정지한다는 이 말 한 것이 결국 그 유신이나 아니면 그 5.17, 5.18을 거친 당시 80년 당시에 헌법이 멈춰선 그 시점을 연상시킨다고만 생각했지 거론을 직접 안 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것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김종인 대표를 공격한 거나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이제 저것을 거론한 이유 자체가 바로 호남 민심에 호소하기 위한 겁니다. 호남 사람들이 누구보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으로 민주화가 좌절됐다. 이것에 대한 어떤 큰 분노가 있기 때문에 김종인 바로 대표가 국보위 입법회의에 참석했던 말하자면 광주 호남 민심과는 불구대천에 어떤 같이 갈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표로 와서 자신의 DNA를 숨기지 못하고 일종의 그 헌법도 정지시켜간다는 식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효과는 오히려 지금 그 광주의 많은 또 호남의 많은 민심은 김종인 대표가 와서 친노를 저렇게 어떤 기존의 혁신안 다 무력시켜가면서 마치 그 문재인 대표와 친노색을 정말 초헌법적으로 무너뜨려가는 듯한 저런 것이 일정 부분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러한 지금 견제는 오히려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별로 그렇게 지역에서 먹혀가기 어려운 이러한 하나의 그 공격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것이, 자, 이게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음성을 직접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요.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자,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얘기를 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채널A 정치부의 야당 팀장이죠. 박소윤 반장과 이 얘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박소윤 기자 나와 계시죠?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비난하는 발언 수위를 보니까 아주 대단히 높았는데요.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자, 다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내부의 다른 의원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 대표가 무엇보다 당내 의원들을 향해서 포기할 자유는 없고 앞으로 나아갈 의무만 있다 이렇게 동참을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안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더민주와 각을 세워서 당의 존재감을 살리는 동시에 총선 승리와 당선을 위해서 야권 연대를 고민하는 당내 의원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 내부 사람들 겨냥한 것도 굉장히 크다 그 얘기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정배 공동대표를 포함해서 솔깃한 사람이 꽤 있었다 그랬는데 당 내도 같이 겨냥한 그 공동포석이다 그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의 힘을 싣고 있는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이 큰 틀에서는 제 생각에 동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 대표의 이런 강경한 방침에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도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한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연대가 불가피한데 안 대표가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답답해했고요. 하지만 또 다른 의원은 통합 제안을 한다고 법적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라면서 안 대표를 이해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자, 야권의 그 재편 이후에 굉장히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갔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국민의당 내부에서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계속 궁금합니다.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통합을 얘기했는데 안 대표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권 욕심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자,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지금 박세훈 반장 얘기 들어보니까 뼈아픈 얘기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대통령 욕심이란 말, 안철수 대표가 아주 경기를 일으킬 만한 발언인데, 자, 어쨌건 큰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윤여준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죠. 자, 오늘 헤럴드 경제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공세적으로 나왔다고 평가를 했네요. 다들 4, 5년 전만 해도 같이 한 팀을 짰던 분들인데 생각이 많이 갈려 있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가 아주 공세적이다. 국민의당 지지율을 가볍게 본 것인데 김 대표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반응을 알고 제안을 했을 것이다.
굉장히 공세적인 제안이다. 이런 식으로 김종인 대표가 어떻게 보면 한 수 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인터뷰 평가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당 지지율을 가볍게 본 것이다. 사실 좀 국민의당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지율이 한 자릿대로 떨어진 다음에 나오는 다양한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좀 빨리 빠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실제로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오늘 아침 상황만 해도요, 안철수 의원, 박주선 의원, 신하경 의원 빼놓고는 대체로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이랑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네. 마치 그 기다렸다는 뜻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통합 제안이 나오자마자 김한길 위원장이나 박지원 의원 평소에 통합파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명분이 있다면 야권 통합 논의가 가능하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그 호남 쪽에 있는 천정배 의원, 주승용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둘을 낼 경우에 여당과 맞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연대가 가능하다. 수도권, 비호남권 연대가 가능하다. 반면에 이제 문병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당대당 통합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제안을 하고 정말 각양각색.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박주선, 신하경 요 분들만 빼고는 대체로 통합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병호 의원은요, 안철수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몸처럼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문병호 의원조차 당대당 통합 가능하다면서 굉장히 의욕을 보였네요. 역시 지역구가 수도권에 있기, 인천에 있기 때문이겠죠. 네. 자, 어쨌건 안철수 의원 이게 악재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반전을 꾀하기 위한 그야말로 승부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도 대선 후보 지지도가 떨어지는 걸로 조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지지하는 정치인 한 명을 꼽으라는 조사였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김무성 대표가 1, 2위를 달렸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이제 4위에 이제 자리했습니다. 즉 오세훈 전 시장에게 또 뒤진 것인데요. 이 점에 있어서 위기감이 더 커지는 상황이 아니냐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 위기감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보이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이제 원심력을 가지고 좀 더 분화하고 뭐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위기감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안철수 대표가 불과 한두 달 전 당을 떠나려 할 때 그 결기가 사라지고 굉장히 힘이 빠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뿐만이 아니라 화면에 비친 안철수 공동대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두 장면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점점 제 성을 바꾸고 계십니다. 저 하나 희생돼서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된 지 한 달 부족함을 반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제발 좀 잘하라고 질책하십니다. 맞습니다. 아직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박성원 부국장, 이제 정치나 국회 상황을 오래 취재하셨는데 일부러라도 저런 모습은 안 보여야 됐던 건 아닙니까? 반성문을 쓴 정치인 없는 거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질타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반성문을 너무 힘없게 썼기 때문에 바로 저런 되치기랄까 그런 공격에 빌미를 준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그 당초에 그 철수하지 않는다. 이제 강철수를 호언할 때에서부터 지금 그 제가 자신이 부족했다라는 것까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치인의 리더십은 행동입니다. 그 많은 고민을 거쳐서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 강철수라고 할 때에도 많은 그 정치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묶어서 행동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호남 민심을 잡는 길이었는데 초기에 너무 많은 문턱을 높여놓고 마치 새 정치는 본인의 독점 전매권인 것처럼 해놓고 뭐 오겠다는 사람도 좀 기다려봐라고 한다든지 하면서 교섭단체 구성 시기를 초기에 놓쳤고요. 그 타이밍을 놓치고 또 이것이 안 풀릴 때에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부산 가서 혼자 저렇게 절규할 게 아니라 당내에서 이 대목을 어떻게 당내에서 불안해하는 이것들을 하나를 묶어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어디까지 공격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리더십인데 이런 상황에서 혼자 그 개인에 가서
개인의 생각으로 가서 부산 가서 하고 여기서는 딴소리 하는 지금 이 공동대표, 당의 간부들이 있는 네.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저렇게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네. 이런 것인데 저것이야말로 빨리 안철수 대표가 당심이 무엇인가를 네. 정확히 포착을 해서 그에 맞는 리더십을 내는 것. 이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람도 모아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신당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얼굴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네. 1월 7일 날 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개인의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 네. 추가 영입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영입했던 사람이 과거 전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중도 탈락하는 그런 경험만 있었을 뿐이죠. 네. 당내 핵심이 김영환 의원 역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향해서 많은 영입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더 민주당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국민의당에서 새로운 인재 영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손소 변호사. 그런데요, 이제 안철수 신당도 지금 18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2명만 더 입당하게 되면 힘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 모멘텀이랄까 그 활력을 찾는 것 뭐 규정까지 막 바꾸면서 노력하고 있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 그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엄격하게 정해놨던 과거의 기준, 영입 기준을 좀 이제 완화시켰습니다. 네. 애초에만 해도 이제 기소만 되어도 영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네. 그 후에 이제 실형을 비록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후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그런 선택을 받고 당선이 됐다면 그런 문제를 삼지 않겠다, 공천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당규를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박지원 의원에 대한 영입을 목표로 한 것이냐 그런 분석도 있겠고요. 또한 또 문제를 지적하자면은 최초에 이제 창당 초기에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됐기 때문에 영입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네. 과연 그때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어떤 것이 현실에 부합하느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규정도 고쳐가면서 일단 박지원 의원의 입당을 위한 여러 가지 정기 작업을 해놓았던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당의 뭐랄까 그 일관된 힘이랄까 이런 것이 좀 흔들린다는 인상을 좀 줄 수 있거든요. 자, 어쨌건 안철수 대표 부산 내려가서 직접 정책 콘서트도 했고 하는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자, 난 절대 통합에 밀리지 않겠다. 철수하지 않겠다.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 1인 방송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새로운 소통 방식 확인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기 저희 집 근처 카페입니다. 오늘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콧소리가 나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하루 종일 참 많은 분들 만나고 다녔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늦게 끝났습니다. 할 수 없이 의원실에서 방송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종욱 님께서는 이젠 철수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이름이 안철수입니다. 철수 안 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1인 방송을 통해 철수 안 할 겁니다 한 후에 몇 시간 후에 시간이 흘러 부산에 내려가서 김종일 대표를 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당 필요한 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뭐가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안녕하세요. 지금 부산 가서 하는 거나 저렇게 1인 방송하는 것은 철저히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 안철수, 내 새정치를 바랬던 국민 여러분, 나는 철수 안 할 테니까 나를 믿고 끝까지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네. 건데 지금은 대선이 아니라 철저히 총선 국면입니다. 네. 총선 국면은 총선은 혼자 치르는 것이 아니고요. 네. 같이 내세울 전국의 각 지휘관들을 내려보내서 전국의 민심을 모아서 얼마나 그것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수권 가능한 세력인가를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가 당무에서 손을 떼고 민생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컨셉으로 엊그제 정했는데 네. 이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하. 지금은 네. 혼자 안철수 대표 혼자 개인의 그 이름을 팔면서 지금 다닐 때가 아니라 네.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전략을 어떻게 흔들리는 당내 이런 것들을 잡고서 우리가 전략을 내고 어디까지를 해서 어떤 이슈로 지금 국민의 민심을 잡아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전략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네. 지금 계속 혼자 도는 모습이 참 저래가지고는 갈수록 지지율이 회복 가능할 것인가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 스스로가 김종인 대표를 공격하면서 당내에 새로운 큰 논쟁거리를 불러왔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의 방향 분명한 것 같고요. 천정배 공동대표와 나머지 의원들의 선택. 자, 오늘 밤, 내일 오전, 오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야권 재표는 맡고 있습니다.